네, 2023년 5월 3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중 외교, 중국에게 따진다.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한테 사정하고 매달렸다. 문재인의 대중국 외교 완전 실패했죠. 네, 맥을 윤 대통령이 잘 잡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정부 실력자한테 굉장히 하고 싶던 얘기를 윤 대통령 정권이 하고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밤에 운동을 좀 세게 했더니 코가 좀 막혔는데 5월 2일 기자들을 만나고 나서 그 윤 대통령이 국힘당 지도부와 만찬을 했답니다. 그래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10끼 중에서 8끼를 혼자 먹었다. 한국 사람하고 먹었다. 명색이 국빈 방문을 했는데 중국은 아주 천대를 했죠. 국빈 방문을 해놓고. 그리고 대한민국 기자를 두드러 패버렸죠. 찍소리도 못하고 쫓겨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친중 정책을 폈지만 돌아온 게 무엇이었느냐. 중국이 문 대통령을 예우했느냐. 우리가 저자세로 나가면 중국이 업신여긴다. 우리가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강국이 되어야 우리를 함부로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삼성전자가 저기 서안에 투자도 하고 그래서 중국이 우리한테 아주 잘했어요. 아쉬운 게 많았으니까. 그리고 그때 지금 서울대학교에 시진핑 도서실이 있는데 청와대학 가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연설하고 그때는 중국이 굉장히 아쉬운 게 많았죠. 아쉬운 게 많으면 중국 우리한테 설설 깁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부탁하면요 표변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근데 중국이 아쉬우니까 우리가 한중간에 한라인 만들자. 중국이 응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다급한 순간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자기네가 곤란하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뭔가 얘기할 때마다 지들이 부탁할 때 설설 기던 자들이 싹 변합니다. 요게 중국이에요. 또 하나 천안함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는 이명박 대통령도 크게 중국의 저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천안함 터지고 난 다음에 중국의 상하이 엑스포에 가가지고 뭐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후진타오가 드둥둥 마둥둥 이렇게 천대해버리잖아요. 중국은 지들이 아쉬우면 이렇게 와 그러다가 지들이 조금 더 갑이 되면은 그럼 몰라 이래갑니다. 실의가 없는 민족이죠.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을 많이 비판했대요. 탈핵 정책 펼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다 올라갔고 이번에 가스공사에서 임원들 뭐 봉급 많이 올라서 적자가 많은데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 최이봉 씨 문재인 정권 때 탈핵 정책을 했던 청와대 실무자 중에 하나죠. 그 양반이 가스공사 가서 그렇게 적자를 만들어 놓고 임금을 올려준 겁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잘한 건 없는데 많이 얻어먹게는 자꾸 해줘. 그러니까 나라가 거덜나는 거지. 그거 지금 뒤처리 하더라고 윤 정권이 애먹을 겁니다.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지금 문재인은요 경제를 안 살리고 외교를 엉망으로 만들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다 같이 마시자 해가지고요. 이 집은 많이 얻었지. 좌파들은 그래서 문재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문재인 때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공짜를 많이 얻어먹은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이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옵니다. 중국이 지켜보겠죠. 북한도 보겠지만 윤석열이 대통령 되더니만은 뭐 미국 대통령 왔다 가고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 가고 기시다 만나러 갔다가 기시다 오고 중국은 가지도 않죠. 중국이 유심히 볼 겁니다. 이게 그야말로 한미일 공조가 되는구나 볼 겁니다. 중국은 이미 그 대만 문제를 힘으로 바꾸지 말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요. 기시다 또한 같은 입장이니까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같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G7 회담이 5월 며칠이지 20일인가 열리면은 또 거기에 중국을 견제하는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지난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러시아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번에 G7 회담에서는 역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대만 문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중국이 우리한테 압박을 간다. 중국에 압박을 가하겠죠. 지금 뭐 우리가 중국에서 막대한 흑자를 거둬왔는데 주요 기업들이 다 철수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철수하고 있고 한국 경제 안 좋지만 중국도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중국이 안 좋은 건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안 좋아진 것만 얘기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데 자꾸 중국한테 설설 기라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주사파 민주당 이런 세력들이죠. 자, 우리가 중국을 잘못 다뤘습니다. 중국은 아쉬울 때 우리랑 복교를 해서 박정희 스타일의 경제개발 기술을 배워가려고 그랬고 한국에 투자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초기에는 일본 자금, 그 다음에는 미국 자금, 그 다음에 대만 자금, 그 다음에 한국 자금, 이걸로 해서 중국이 경제가 확 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그 세력하고 적대시하고 있죠. 그게 아쉬울 때는 뭐 다 받아줬어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딱 힘이 생기니까 세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국이랑 관계가 좋을 때 미국이 그렇게 했지. 북한 핵 문제를 푸는 거를 중국이 니들이 해. 미국하고도 통하고 북한하고도 통하니까 니들이 해. 그래서 중국이 국제정책으로 위상이 굉장히 컸어요. 중국은 분명히 자기네가 안보리 이사국만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가지면 안 된다. 그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북한의 핵을 못 갖게 하는 걸 평화적으로 해라. 그것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북한도 핵을 없애고 한미 훈련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한반도는 통일되지 마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중국은 북한을 핵을 없애야 된다라는 건 원론에 동의하지만 행동으로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중국을 상대로 북한 좀 어떻게 압력 넣어줘, 못하게 만들어줘. 이거를 계속 DJ, YS부터 그거 빌어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처음에 아쉬우니까 하다가 이 자리 귀찮고 할 의지가 확실히 없으니까 못해 이러는 거거든. 이러한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야, 니네 안보리 이사국이지. 미국도 마찬가지야. 니네 북한 문제 해결 안 해? 안 해? 막 야단을 쳐야 돼. 그럼 내가 힘으로 때린다. 유엔 안보리 결의한 거야. 내가 힘으로 때린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밀어쳐야 됩니다. 그걸 해주세요 하다가 박근혜 날라가고 문재인 혼밥 먹고 상하이 갔던 이명박 박대 맞고 그러는 겁니다. 해 임마. 왜 안 해? 그리고 이해 안 하면은 미국도 안 하고 중국도 안 하면 내가 한다. 오케이? 오케이? 하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중국이 뭘 움직인다고. 지금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지난 미국 가서도 그랬잖아요. 미국하고는 아직 틀어진 게 없으니까 그래 같이 동맹을 같이 해보자. 우리는 핵무장할 능력이 있다. 그래놓고 자 니들이 의무해봐. 그랬더니 미국은 의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확장 억제를 주고 말로만 하던 거에서 전략 원잠을 넣고 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 해. 그리고 한국의 전략사령부하고 미국을 대표한 한미연합사가 같이 작전 짜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럴 때는 핵공격 하는 거야 결정하는 의사결정 연습도 하고 미국은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입만 나불나불 안 하는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거칠게 나가야 된다는 게 야 니들 해! 안 해? 안 하면 내가 미국하고 북한 때린다. 이렇게 나가야 돼. 그러면 뛰지. 안 뛰면 그럼 너 뭐야?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다른 나라 핵 가지는 거 동의해? 그럼 우리 핵무장하는 거 동의해? 나 갖는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권영애 씨가 국방부 장관을 하고 할 때 러시아를 상대로 그렇게 외교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노태우 정권 때 한 차관을 줬어. 근데 러시아가 그걸 못 갚게 됐어. 그래서 무기를 도입했습니다.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하니까 러시아한테 그랬지. 야, 무기를 도입하는 건 동백남으로 친한 관계인데 근데 지금 니들은 북한하고 상호 방위조약 같은 거 맺고 있지 않느냐. 북한이 우리 때리면 너희 북한이랑 같이 참전해서 우리 때릴 거야? 너 우리한테 돈도 받아갖고 무기도 주는데 이게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상위 방위조약을 없애야지. 없앴습니다. 완전히 외교 논리로 이게 서희의 거란 침략 막은 것만큼이나 큰 외교입니다. 중국도 말로 잡아야 돼요. 일단은. 자, 니네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너희만 핵을 갖는 거. 그래, 우리도 인정해. 다른 나라 못 갖게 했지? 그 북한 못 갖도록 해. 액션을 해. 말로 하지 말고 액션을 해. 안 해? 그러면 유엔 안보리 다 결정했고 유엔도 결정했고 내가 대신할까? 미국은 없애겠다는데 같이 한다? 오케이?
싫어? 그러면 북한이 핵 가질 거 너 인정했네? 그럼 대한민국도 갖는다? 이렇게 몰아세워야 돼요. 나 북한 때린다? 국제사회 대표에서 때린다? 오케이? 아니면 내 핵 갖는다? 오케이? 그럼 뭐야?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보수 세력들하고 외교 책임한테 하고 싶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닦아 세워야 돼. 중국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중국은 딱 이 외교는요 명분을 갖고 논리 갖고 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힘으로 하는 게 군사력입니다. 그걸 밑에서 공작이고 그 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도의 문제지만 윤 대통령이 지금 그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팬데믹이 일어난 2019년 이후로부터 아직 안 열리고 있거든요. 이제 원래 재개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의장국 차례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원래 하려고 하면 중국이 어떤 식으로 오겠죠. 근데 대개 이제 시진핑이 안 오고 괜히 총리가 오죠. 총리가 오죠. 오게 되면 또 뭐라고 중국을 봉쇄하고 뭐 대만 해협 하나의 중국 우르나면서 떠들겠죠. 근데 그것도 심의에서는 바꾸면 안 돼.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중국에서 야 북한에 니네가 제거해 빨리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윤 대통령이 외교를 잘 잡았어요. 중국에 따지는 외교를 하고 있고 중국에 매달리다 실패한 게 문재인입니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